중국 무기를 선택한 국가는요, 중국식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미국 무기를 선택한 국가는요, 미국식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2025년 12월 현재 네팔을 비롯해서요, 아시아 국가들 친중 성향 정부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중국 부채 함정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매우 중요한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재명의 위기가 바짝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요, 대규모 반중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전통적인 영토 분쟁을 넘어서 경제 블록화, 첨단 무기 체계의 비대칭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격변의 시기를 보여주는 전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주목해야 될 글로벌 전쟁 중 하나이지 않을까? 태국과 캄보디아입니다. 자, 전쟁은 이제 대가리수가 아니라 총알이 아니라 계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뭐 언뜻 보면요, 우리나라와 먼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싸움입니다. 자, 뉴스 한 줄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국경 충돌, 국지전 정도로 소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현대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는지, 무엇으로 끝나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역사적인 영토 분쟁이 2025년 한 해 동안 군사적 충돌로 재발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요, 양국 갈등의 핵심인 이 사진 보시면요, 뿌레아 위히어 사원, 이 주변의 4.6제곱킬로미터 부지의 주권 문제는요, 프랑스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때 제대로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962년에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뿌레아 위히어 사원을요, 캄보디아 영토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경계가 애매하게 확정이 되면서 태국군도 철수가 불완전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계속 분쟁의 씨앗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민족주의 정서도 더해졌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요, 이 자본이 좀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히토류도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돈 되는 사업이니까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태국 군부의 경제적 압박 등 국내 정치적 책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지금 끌어올려져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군사 충돌은요, 올해 7월입니다. 쥐레 매설 사건에서 비롯됐는데요. 당시에 태국이 캄보디아가 새로운 쥐레를 매설했다라고 비난을 했고, 또 한 명이 사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커져 갔는데요. 이게 이제 7월에 한번 빵 터지고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12월에 다시 이제 교전이 재발되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요, 서로 충돌의 도발자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이 전쟁이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상 뭐 정치적 필요가 만든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멈추는 순간 정치적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휴전 선언, 외교적 중재, 이게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현재 태국 내부의 정치 상황이요, 내년 2월 8일 날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수습한다라기보다는 위기를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판단이 녹아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보 위기 국면에서는 뭐 개헌이나 민생, 경제 이런 게 뒤로 밀리고요. 국가 수호다라는 정치 중심 의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태국 총리가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사실상 뭐 복잡한데요.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은요, 인도 차이나 반도와 광범위한 동남아 지역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땅덩거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이시죠? 노란 동그라미. 제가 노란 동그라미를 캄보디아와 연결시켰는데요. 느낌 오시죠? 중국과 캄보디아가 찐찐입니다. 자, 중국은요, 란창 메콩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지역 안보 대화를 추진하면서 안전자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요, 태국은 미국이 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의 팽창 그리고 중국의 안정, 이게 대결되는 구도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륙만 달라질 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리전이다라고 하죠. 자, 이 전쟁은요, 병력이 많다라고 이기는 전쟁 아닙니다. 뭐 애국심이 강하다고 버틸 수 있는 전쟁도 아니고요. 누가 더 많은 포탄을 쏘느냐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누가 상대의 전쟁 유지 비용을 먼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즉,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돈 떨어지게 만드느냐, 숫자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 충돌은요, 태국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 과거에도 국경 문제로 충돌한 적이 매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전쟁은 성격이 다르다. 캄보디아는요, 지상 병력과 포병, 다연장 로켓, 태국은 전면 침공도 대규모 지상전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늘에서 뻥뻥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자, 태국이 선택한 전쟁은요,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고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즉,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고갈시키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돈, 보급, 통신, 인프라, 범죄, 자금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이 전쟁의 여파가요, 국경을 넘어가지고 확산되고 있는데 태국 공군이 공습했다라는 카지노, 호텔 시설들이요, 사실상 상당수가 뭐 관광시설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범죄 조직의 통신자금 운영 거점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계 삼합회 자본도 들어가 있고요. 캄보디아의 부패한 권력층과 함께 위장된 대규모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가짜 투자, 리빙방 등 온라인 범죄의 핵심 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곳은 부패한 권력이기 때문에 뭐 외교나 수사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철통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태국 군이 정밀 타격으로 뻥뻥 터뜨리고 박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직들, 통신 서버, 뭐 자금 응리처, 뭐 인프라 시설들이 박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렇게 폭탄 투하하는 것에 말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을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현대전의 교본으로 바라보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 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되어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전 세계 분들의 맞춤으로 이 번역이 돼가지고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요, 알고리즘이 막히고 있습니다. 노출 클릭 수도요, 반토막이 낮고요. 다르게 생각하고 싶지만요, 왠지 민노총이 장악한 구글 코리아에 콧김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것을 뚫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댓글 한 줄과 좋아요 클릭, 이것이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모든 보수 우파들도 활성화시키는 매직이다라는 거죠. 지금 좋아요 클릭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태국 전략을 보면요,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면전은 피했습니다. 대신에 비대칭 소모전을 선택을 했죠. 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더 강한 타격감을 주는 거죠. 태국 공군의 F-16 그리고 드론은요, 이 한 번의 출격에 25,000달러 수준의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라는 거죠. 가성비 좋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요, 다연장 로켓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게 일제 사격을 할 때 20만 달러가 소모된다라고 합니다. 가성비 차원에서 10분의 1 값으로 정밀 타격하는 태국. 그런데 10배의 비용이 들지만 뭔가 효율은 떨어진다라는 느낌 오시죠? 문제는 효율입니다. 자, 캄보디아가 로켓을 발사한다라고 하면 그 위치가 즉시 노출됩니다. 그럼 태국은 어떻게 공습으로 포대 자체를 그러면 그 포대 자체가 어떻게 상실되는 경우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싸울수록 돈과 무기를 동시에 잃는 구조로 지금 캄보디아는 가고 있는 겁니다. 태국은요,
자국 내 군수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요, 이 강도의 교전을 2주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월 국방 예산 한도를 초과한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요, 뭐 용기의 싸움도 아니고요, 그냥 회계의 싸움입니다. 돈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 전쟁의 결정타는 제공권입니다. 자, 태국은요, F-16, 그러니까 전투기가 28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펜을 11대 포함해가지고요, 100대 이상의 전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소셜미디어에 확산 중인 태국 그리펜 전투기 비행 장면입니다. 캄보디아 전역은요, 태국 공군 기준으로 30분 이내에 타격 가능한 범위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면 캄보디아, 태국 뭐 그냥 바로 옆입니다. 그냥 훅 날아가가지고 뽕뽕뽕 하기에는 30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죠. 반면에 있잖아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0, 전투기가 없습니다. 전투기가 날아오면요, 그냥 때려 맞아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자, 캄보디아는요, 수송기와 헬기 중심의 전력으로 태국의 공습을요, 지상의 방공포로만 버텨야 되는 겁니다. 외신들이 이 상황을 공중 우세 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중 독점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거죠. 태국은 100대, 캄보디아는 빵, 그러니까 100대 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투기 없는 국가는요, 현대전에서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숨거나 맞거나 포기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자, 태국의 공습 대상은요, 카지노, 호텔, 국경지역 대형 시설물을 포함시켰습니다. 겉으로는 관광시설,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의 삼합회 자본, 중국 자본을 타격하는 거죠. 캄보디아 부패 권력층이 결합된 국제범죄 인프라 핵심 거점으로 알려진 곳들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격된 곳은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가짜 투자, 리빙방드, 통신 서버, 자금 세탁, 현금 은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이 이 지역을 통해서 움직였고요. 태국의 정밀 타격 이후에 자금 흐름이 30%에서 40%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교적으로, 그리고 캄보디아의 이 경찰 인력으로 손에 댈 수 없던 곳들을요, 태국이 지금 군사 작전으로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범죄 조직, 통신, 자금, 인프라 동시에 붕괴. 그래서 여러분들 좀 느낌 아닌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스팸 문자가 사라졌다라는 거. 우리가요, 캄보디아, 태국 전쟁에 체감하고 있는 건 이런 스팸 문자의 빈도수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좀 재밌게 볼 포인트가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캄보디아의 주요 무기는요, 중국산입니다. 태국의 주요 무기 F-16, 뭐 느낌 오시죠? 그게 뭐냐? 미국산 무기입니다. 중국 무기 대 미국 무기.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가 들통나는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무기,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지원되는 중국산 무기가 형편없다라는 게 들통난 상황이었죠. 전략 전술도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 좀 드러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우회를 했냐면요, 미국에서 군생활을 마친 분들이요, 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가지고 드론이라든지 전략 전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총 쏘는 거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뭔가 뭐 빵빵하다, 중국도 뭐 군사력이 빵빵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붙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캄보디아로 그들의 전략 자산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중국산 무기 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런데 정밀도, 전자전 대응에 대한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태국 핵심 전력은 미국산입니다. F-16. 그리고 미국식 통합지휘 정찰 체계는요, 단순한 무기 차원을 넘어가지고요, 전쟁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태국이요, 중국과도 교류를 합니다. 미국과도 교류를 하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에게 약간 더 치우쳐가지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봤을 때 친미 쪽으로 갔을 때 얻는 게 더 많다라는 거 이번 캄보디아 태국전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죠. 자, 태국은요 1950년 미국과 맺은 군사 원조 협정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군사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코브라 골드 합동훈련 등을 통해 가지고 전투 능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자, 특히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서 태국이
보유한 미국산 F-16 있잖아요. 이거 공격 작전의 사용권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국방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하죠. 그리고 올해 2025년에 미국하고 태국의 군사훈련이 재개됐습니다. 태국이요 F-16 전투기를 이용해가지고 캄보디아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 갈등 뒷면에는 누가 있느냐? 미국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얻는 건 뭐냐? 중국하고 태국이요 이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F-16 승인을 떨어뜨리고 태국의 전쟁 승리를 주고 그리고 이번에 총리가 내년에 2월에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완벽한 친미 국가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중국과 태국의 고리를 끊는 거죠.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는 정치입니다. 중국 무기를 선택한 국가는요, 중국식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미국 무기를 선택한 국가는요, 미국식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전쟁은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잔혹할 정도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2030 이제 10대까지 흡수한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 2030들이요 이 전쟁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국은 수천만 달러를 쓰고 캄보디아에 수억 달러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상대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숫자를 먼저 태국이 확보했다라는 거죠. 이게 현대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묻는 건 감정으로 전쟁을 준비하면 안 되고 숫자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미국식 무기를 가지며 미국식 전쟁을 한다라는 것.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전쟁은 의지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방위 출신 안규백, 군대도 안 간 이재명, 실탄도 안 되고 실전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동영.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북으로 끌고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조금 걱정을 덜 하는 거는요. 지금 2030 세대들이 외치고 있는 자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다라는 겁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그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